공공운수노조가 나아갈 방향과 민주노총의 제1산별노조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위상들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를 가지고 5번의 패널을 모시고 어쩌면 이분들이야말로 공공운수노조의 미래이기 싶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시켜줄 때마다 동지를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왼쪽을 좋아하니까요.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공항지역지구 정책기획부장님 신철동 박수가 작습니다. 역시 우리 공공운수노조의 미래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윤정희 위원장님, 과거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입니다. 울산지역 본부장님, 현재와 미래입니다. 교육공무집본부 정인용, 확실한 미래입니다. 대학원생 노조 구슬아 동지, 시작하기 전에 정인홍 소장님하고 생존자 100명이 안 되면 우리 토론회 보이콧하자라고 둘이서 모의를 좀 했었는데요. 중간에 나가서 뒤에 세보니까 딱 101명이더라고요. 그래서 토론회를 보이콧 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힘들고 어렵게 현장에 조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각자 고민한 흔적들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제 왼쪽에 신철 동지부터 본인의 생각과 의견들을 좀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에서 5분에 끝낼 거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진짜 아무 말 하고 싶은 말 막 써놓은 거라서 그런 걸 얘기하기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참 걱정인데요. 네. 하여간 저는 인천공항 지역지구에서 이제 계속 쭉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국적인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제가 일하면서 느끼는 거를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 식으로 제안한다. 막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도 있어서. 근데 상상은 죄가 없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그냥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노조의 역할에 대해서 써놓은 건데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인천공항을 보니까 모든 노동자들을 다 노조로 포괄할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 당사자들이 노조로 지금 현재 들어올 상황도 아니고, 그 다음에 노조로 들어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걸 또 원하지도 않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노동자들에게도 뭔가가 필요하다. 그걸 뭘로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노조를 당장 포괄할 수 없는 노동자들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뭔가가 필요하다. 이런 고민입니다. 네. 인천공항 예를 말씀드리면 물류업체에서 노무관리자인데, 자기가 노무관리자인데 상담이 온 거예요. 자기네 일하는 노동자 너무 열악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그 노동자들을 물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 뭐냐면 속된 말을 까대기 하는 노동자들, 젊은 노동자들. 이러다 아프면 나가요. 나갔다가 또 좀 괜찮아지면 들어오고 이런 노동자들. 그런 노동자들 어떻게 그릇이 뭐가 있겠냐라는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문턱은 낮고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같이 노조 근처에 있다가 필요하고 자기가 원할 때 노조로 가입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단계를 더 만드는 거죠. 외곽에 이런 것들을 한번 지금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고요. 아까 이제 박수현 실장님 발제 중에도 보니까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공공운수 노조라는 우리의 이제 캐치 프레이즈가 이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플랫폼 노동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나오고, 저도 요새 좀 이게 느낀 게 뭐냐면, 배달하는 노동자인데 옛날에는 한 가게에서 배달을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배달 통에는 치킨집이라고 써있는데 쭈꾸미도 배달하고 중국집도 배달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플랫폼 노동이 그냥 우리 현실에 지금 와 있더라고요. 그런 노동자들 어떻게 우리가 포괄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이런 고민, 지금까지 하는 다른 형식, 그게 노동 공제가 됐건 상조회가 됐건 그건 이름은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그릇을 지금 우리가 고민을 빨리 해봐야 된다. 그렇게 해야
노조를 위해서도 구직이 중요하고 사회적 우경화를 막는 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노조가 소위 말하는 노조가 하방을 해서 노조가 고립되는 상황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제 얘기가 이제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인데 교육은 저는 우리 공공무수 노조의 교육은 뭐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공무수 노조의 교육을 들은 노동자 중에 이제 다시는 안 들어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듣기만 하면 홀리게요. 빠져들어. 근데 문제는 우리 인천공항 지역 지구만 해도 한 2년 사이에 한 1,500명, 2,000명 정도가 조합원이 늘었는데 이 노동자들은 70%가 교대 근무자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노동자들 어떻게 교육사업에 참여시키고 같이 뭔가 학습하고 할 것인가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한 몇 년간 고민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교대 근무하는 이 체계가 다 틀리고 그러니까 시절과 날줄을 아무리 엮어도 이 사람들이 엮어낼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비 전환 때문에 우리가 되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상황이 있을까 그거 막 설명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설명에는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 이상 다른 뭔가 교육을 하고 할 수 있는 약간 뭐 이거 변명일 수 있으면 잘 안 돼요.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볼 거죠? 아까 그런 고민 비슷하게 한 것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걸 다 포괄할 수 없지만 이런 고민 해봅니다. 뭐냐면 회사들이요 사내 교육만 되게 잘 해놨잖아요. 이 교육 어떻게 하냐면 이 회사들 자기네 자본 이데올로기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을 하는 거잖아요. 인터넷을 하는데 그냥 켜놓고 졸을 수가 없잖아요. 하다가 중간중간에 문제도 있어, 문제도 막 그걸 불러야 돼요. 그걸 해야지 합격이에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이런 비슷한 고민 해봐야 되지 않겠냐. 리얼 클래스라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 달에 7만원짜리거든요. 근데 이거 365일 하루도 안 빼고 10분 정도씩, 매일 10분 정도씩 하잖아요. 그럼 100만원. 365일 다 하면. 동기부여가 확실한 거죠. 저는 이게 무슨 꼭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제 30만원 달아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어떤 외곽에 우리 노동자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뭐 단계가 낮겠죠. 그 다음에 차츰 올라가고 중급 간부 리더가 되면은 교육의 시스템이나 교육 강도도 강화되고 의무도 강화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당연히 현장에서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모여서 하는 교육도 있지만 평상시에 꾸준하게 우리 노조가 사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이 교육이라는 빌미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그걸 듣고 그거에 대해서 클릭하는 노동자들이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 물론 그걸로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식으로 좀 해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물론 저급이거나 저급이 아니죠. 초급은 죄송합니다. 초급이거나 조합원이거나 아니면 외곽단체 소속된 분들은 교육을 잘 듣고 체크를 잘하는 게 이득이 돼야겠죠. 예를 들면 공공수노조 사회공공성 강화 뭐 그럼 다음 페이지에 갔더니 사회 네모치고 무슨 성입니까? 묻는 거예요. 쉽죠. 근데 클릭을 해야 돼요. 그래야 넘어가요. 그런 교육을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면 격이 올라가는 뭐 리더십이 필요한 현장 대표자나 이런 분들은 그때는 이제 인텐시브 동기부여도 있어야 되지만 의무가 돼야겠죠. 그런 교육을 듣고 그런 교육을 들어야지 간부가 될 수 있게끔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뭐 해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외곽에서 노조에 들어서는 문턱이 낮은 그 노동자들이 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노동자들에게 우리 노조가 사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꾸준히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이제 움직여진다면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 해봤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건 뭐 다 많이 얘기할 건데 공공기관에 편입돼야 되거든요. 저희도 인천공항도 이제 기타 공공기관이 되겠지만 그럼 그럴 때 현재까지 우리 20년 동안 쌓여왔던 용역업체를 상대했던 이 관행을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지금 좌충우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들어오는 공기관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속된 말로 이겁니다. 뭐냐면 야 공공기관 들어도 공공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시스템 그런 뭐 교육 매뉴얼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그게 다 불편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그런 소모적인 논란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 놓는다면 더 낫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따로 정리는 하지는 않되 새롭게 조직되어지는 노동자들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조직화에 대한 고민, 그리고 급증하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세 체계화 시스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윤정일 동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철도시도공단노동조합 위원장 윤정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하려고 하는 내용은 뒤에 PPT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토론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공공운수노조에 드리는 제안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좀 거창한데요. 공공운수노조의 미래를 얘기할 때 이 청년조합원들과 어떻게 우리 공공운수노조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죠? 예. 최근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최근 한 5년 정도 이내에 입사한 청년조합원들의 비율이 공공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봤었을 때 한 40%, 좀 과정을 보태자면 지금 거의 5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대들이 생각하고 이 세대들이 노조를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까지 노동운동을 이끌어왔던 87년 이후에 1세대와 97년 이후를 겪어왔던 이른바 1.5세대라고 하는 지금 노동조합을 우정하고 있는 중심세대들과는 모든 부분에서 판약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특정 기관을 지칭을 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한데요. 얼마 전 가스 노조의 가스 공사의 본사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 노동자들이 중심으로 제3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3노조가 어떻게 노조를 운영할 것인가를 담은 설명 자료를 제가 봤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첫 번째, 노동조합은 정치집단이 아닌 이익단체. 그 다음, 민주노총에 할당된 집회비 파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투쟁조끼 미착용, 과격한 노동운동 패러다임 전환 필요, 필수적 합의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영간섭 최소화, 현안 사항에 가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좀 충격에 빠졌어요.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그러면 이 세대들은 실제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가? 내지는 노동조합에 관심이 없는 것인가? 여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의미 있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2017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왔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 인식조사였습니다. 연령대별로 그 조사 결과를 물었어요. 2007년부터 해서 17년까지 정기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먼저 노동조합의 필요성, 한 번도 85%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위시로 한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적 혐오가 사실은 커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고 싶어합니다. 위의 내용은,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라는 걸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 인상 효과입니다. 꾸준히 50%에서 60%선을 유지를 했습니다. 고용 안정 효과 2007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72%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단히 드라마틱한 내용인데요. 2007년도에는 부당한 대우로부터 노동조합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33%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2017년도에 들어와서 70.3%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노동조합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인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내용이 많아서.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현재까지의 노동조합과 앞으로 노동조합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국민들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노동조합 활동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근로조건 개선과 조합원의 고용 안정에 할애했던 모든 힘의 한 반 정도를 빼서 어디로 옮기느냐,
비정규직 취약계층의 보호, 그리고 사회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문제에 노동조합이 나서야 한다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상당 부분이 이 현실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방향의 일정 정도의 괴리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여기에 붙인 이유는, 자, 문제는 지금 청년 세대들을, 또 청년 세대들이 우리 노동조합의 주구를 이루게 될 텐데, 이들과 함께 어떻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러한 방향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가 결국 우리 공공운수 노조에게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요, 2010년 전후에 대학 강사를 하던 어떤 분이 사회학 강사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때 한참 문제가 되고 있었던 KTX 여성공무원 해고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다들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토론을 벌였었는데 결과는 완패로 끝났습니다. 모든 그 자리에 있던 대학생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한 거죠. 거기에 충격을 받고 이 사람이 왜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가를 한 200명 정도를 인터뷰해서 나왔던 책이 이 제목입니다. 저는 지금 세대의 문제를 말해주는 가장 극명한 키워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흉내를 좀 내봤습니다. 주변에 있는 청년 조합원들, 청년 활동가 이런 사람들 한 10명 정도를 해서 한 2차례 정도 토론과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죠. 그 내용을 지금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이 청년 세대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정의이고 통일은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청년들은 왜 당연한 것인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공정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작년인가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다들 기억나시죠? 그죠?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이 구성됐을 때 저는 그걸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청년들이 그걸 보고 다 욕했어요. 이 올림픽을 위해서 전념을 다했던 이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거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은 뭐냐? 뭘 중심으로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 물으니까 첫 번째 날라오는 대답은 기성세들이 보기에 청년들은 소비되는 존재다. 무언가를 하려면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실적화한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권한을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이용한 마케팅 그만하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노력해도 바뀌는 것 없다. 이건 사실상 이들이 가지고 있는 패배적 사회관계를 저는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마지막에 있는 그런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동체란 없다. 자기는 공동체의 보호를 받아왔던 기억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97년 IMF가 터질 때 유년기를 보냈고, 이 대부분의 이 유년기를 보냈다는 생각에는 가정이 다 깨지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학교 가다 돌아오면은 아버지는 일하러 가지 않고 자기가 밥을 아버지 차려드리고, 어머니는 어려운가 일을 해서 온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하는 가정이 파탄났고요. 이들이 대학에 들어갔었을 때는 대학 등록금이 폭등하는 시기였고, 이들이 대학 등록금 그 대출을 받으면 이자율이 7에서 9% 정도 됐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당군일의 최대 스펙을 가지고도 실제로 정규직이 될 수 없는 운명에 처했던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즉 우리 사회의 그 어떤 공동체도 이들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공동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자란 적이 없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세대가 대학 활동을 할 때는 이미 대학 학생운동은 다 망했을 때입니다. 좀 질문을 던져봤어요. 당신 세대들이 보기에 노동운동 그리고 민주노총은 어떠하냐? 여기서 말하는 민주노총이라는 건 민주노조의 상징적 의미를 담았습니다. 아까도 역시 노동조합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들 강하게 긍정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거부한다거나 노동조합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민주노총은 무엇이다? 반론을 줬어요. 여기에 곧바로 날라온 대답은 민주노총 구리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청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노동운동 중심의 조직 문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좀 뼈다가 들어야 될, 저는 확신의 지점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를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니들은 하나도 민주주의지 않다.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당연히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에게 험한 일을 시키고 중심부적인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집회에 나가면 플래카드 들고 있는 건 우리가 하고 전단지 돌리는 건 젊은 세대가 하는 겁니다. 제일 하기 힘든 건. 여전히 그런 문화가 남아있다. 또 하나 심각하게 지적했던 건 지금의 노동조합은 남성 중심적 문화다. 성감수성 엉망이다.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미투하면 니네들 다 다른 얘기 있습니다. 이것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인데요. 숱하게 집회를 하고 뭔가를 하지만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의지를 전혀 읽을 수 없다.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선배님, 정말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원래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세상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심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니들이 보는 기성세대는 어떠냐라고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극혐.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 비춰진 기성세대는 자기들이 혐오하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하나의 일부분인 거죠. 그래서 상대하기를 싫어한다. 예, 이야기를 끝낼게요. 제가 몰랐던 청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많은 충격과 반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작년 비전, 그래서 나는 니들과 이런 문제 얘기하지 않겠어라고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반성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노조가, 우리 기성세대가 이 청년 세대를 바로 알기 위한 그런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니들에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뭘 받고 싶냐라고 물으니까 정말 강하게 날라왔던 대답이 공감과 지지 그리고 위로였습니다. 자기들이 상당히 불행한 세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운수 노조가 지금부터 전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청년 세대와 함께하기 위한 작업을 기울여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들 내에 있는 낡은 조직 문화를 털기 위한 혁신 작업에 저는 돌입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던 키워드는 실제로 이들을 노동조합으로 함께하고 또 이들과 노동조합 미래를 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과 함께 숨쉴 수 있는 현장 강도들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되겠구나. 이 현장 강도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요. 이정우 본부장님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 지역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이정우입니다.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늘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노동조합 운동이든 뭐든 획기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20년 가까이 노동조합 하면서 획기적인 그 뭐 없을까 버릇처럼 얘기하고 고민하고 해봤지만 역시 결론은 획기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유일한 기준, 유일한 진리는 시간밖에 없다. 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간. 획기적인 것은 없다. 변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그것이 필요한 거죠. 계속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이 쌓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저는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공운수 노조가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토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토론과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토론문 원래 원 발제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지역 본부에 제가 있다 보니까 지역 본부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기 좀 더 한 발 더 우리 공공운수 노조가 변화하기 위한 하나의 소소한 제안들을 몇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공공운수 노조의 의미가 무엇일까? 물론 우리 본 발제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좀 더 명확하게 규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대한 의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그 조직된 노동자들이 그냥 조직돼서 가입된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자들의 그 의식이 계급 의식이 좀 깨어나서 그래서 그런 계급 의식이 좀 강화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사회 공공성을 확장하는 것 그리고 강화하는 것이 우리 노조의 의미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사회 공공성을 확장 강화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우리 노조에는 건강보험 노동자들부터 청소 노동자들까지 있습니다. 옛날에는 건강보험은 당연히 공공부문이고 청소가 왜 공공이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근데 지금 당연히 청소는 공공서비스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공공영역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노동자들을 그 부분의 노동자들을 조직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종래에는 모든 부분이 제조업까지도 공공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사회화되고 또 공공화되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 거기에 우리 공공운수 노조가 중요한 주춧돌로서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향을 향해서 우리 한 발 한 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지역본부의 역할은 이제 그런 공공운수 노조를 지향한다라면 지역본부에서 해야 될 거는 그 노동자 조직 그리고 교육 그리고 공공부문 외주화 지역에서 일어나는 외주화 사유화를 저지하고 공공성 강화 확대 투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수 노조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지역 선전과 정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이 지역 본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어떠냐? 여러 가지 얘기를 적고 싶었는데 뭐 지면이 자꾸 넓어질 것 같아서 고군분투라는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괴로운 가운데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울산본부가 지역본부 중에 두 번째로 작은 지역본부입니다. 조합원이 4,7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전임자가 본부장하고 공식적으로는 조직국장 둘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최근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콜센터 노동자들 지금 조직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마찬가지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수영 강사들 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 7명. 그것도 교섭 진행해야 됩니다. 도시가스 검침원 교섭 마무리를 하고 지금 뒤에 지금 협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활동지원사 조직하고 어제 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조직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장애인의 조직을 늘려서 지금 교섭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육노동자 조직사업을 선전전을 계속하고 있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조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공무직들 조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혁신도시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공무직, 석유공사, 재난안전연구원에 소수의 노동자들이 가입해서 교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이걸 2명이서 다 하고 있어요. 고군분투 맞죠? 네. 그래서 이것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즐겁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로
아주 막 이게 뭐 짜릿짜릿합니다. 이거 하나씩 할 때마다 몇 명 되진 않지만 희열을 느끼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장들의 이게 조합원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각자 요구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수영 강사들은 물속에서 2시간, 4시간 이렇게 일을 해요. 수온이 떨어져요. 그 수영 강사들이 슈트를 입고 일을 하는데 왜 슈트 입고 일하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수영하는 사람들은 수영복만 입고 일하는 거예요. 수영 강사들 4시간 물속에 있으니까 자연히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슈트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슈트 예산을 삭감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다양한 이런 것들을 이런 노동자들을 단결시키기 위한 기제가 뭘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데 사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막 이 공부에 대한 필요성과 고마워하긴 하는데 다 모여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덜국화 분해에 소장을 쫓아내기 위한 투쟁, 집회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내는 기제가 뭘까 이런 고민들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현실 상황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제안을 드리면 우선 저는 뭐 원대하게 뭘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적으로 좀 바꿔서 뭐 시스템화 되었으면 좋겠다. 한 발 더 공공운수 노조의 미래를 위해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는 저는 지역지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단순히 이제 지역지구를 얘기하면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전초기지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지역지구를 뭐 그냥 뭐 비정규 단위들, 소소한 비정규 단위를 그냥 담아놓는, 오갈 데 없는 비정규 단위를 담아놓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단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컨대 이 지역지구를 우리 공공운수 노조의 발전에 중요한 핵심 단위로 만들어야 된다. 옛날 과거 공공노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직 발전 논의에서 저희들이 확정해서 대대에서 통과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역지구를 최소한 이 산별노조의 발전 전망에 아주 중요한 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나중에 지역지구가 어떤 정도의 위상을 갖춰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자체 운영이 가능해야 된다. 그것이 되려면 3,000명 정도의 규모의 지역지구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지역지구가 몇백 명 단위예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지역지구에서 이탈해서 독자지구를 만들려고 하고 업종본부로 들어가려고 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공공운수노조에 명확한 지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00명 정도의 지역지구를 만들면 그 지역지구가 지역마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지역지구도 될 수 있고 초업종 또는 초기업 지역지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단위들이 지금 우리가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몇백 명에 이르지만 조직률이 40% 50% 간다면 그 정도의 규모의 지역지구가 울산만 해도 2-3개 정도는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지역지구에 묶인 인원들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규모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근데 왜 3,000명이냐? 3,000명 넘어가고 5,000명 넘어가면 사실 관리가 힘듭니다. 독자적인 효과적인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3,000명 규모로 해야 되고, 3,000명 규모가 넘어가면 오히려 분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 과거에 저희 고민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뭐 상세한 얘기는 따로 하더라도 지역지구에 대한 위상과 발전 계획이 명확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실질적인 재정과 인력이 투입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수 조합원이 조직된 사용자 정보를 포함해서 우리 노조 조직에 대한 정보가 언제든지 검색하면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보면 그 콜택시 노동자들이 조직됐는데 울산에서 우리 공공운수노조에 콜택시 노동자가 어디 조직되어 있는지를 찾으려면 일단 조직실에 전화를 해서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고, 각 지역본부의 조직을 보고 또 지역본부에 조직되어 있으면 그 지역본부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거기 또 단점이나 뭐 협약된 데 있는 게 이걸 다 일일이 다 확인해야 돼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 우리 조직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들어가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는 거고, 또 동시에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자. 사용자가 예를 들어 청소 노동자가 울산에 이번에 울산대학교 병원에 에스텍이라는 업체가 그걸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스텍이라는 곳이 울산에만 있는 게 전국에 다 있어요. 이제는 사용자들이. 그래서 이 사용자와 우리 노조와의 관계가 어떻게 어디서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용자는 도대체 악덕 기업인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대화가 되는 기업인지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축적시켜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공공운수 노조에서 지정한 매년 발표하는 거죠. 악덕 공공기업, 노조 탄압 공공기업 발표하는 거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그런 것들을 사회에 아주 중요한 그 표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는 20만 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관련 단위 논의를 통해야 되지만 조직화, 교섭, 교육 등 각종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규정도 굉장히 세분화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 노조를 만들면 뭐 교육을 단계적으로 뭘 시킬 건가 이런 게 딱 매뉴얼화 됐으면 좋겠다. 지역지부도 마찬가지. 지역지부도 어제 제가 여기 와서 물어보니까 조합비 규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운영 방식도 다른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기준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 권고하는 수준이라도 만들어져서 언제든지 그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서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직종이 있으면 그런 노동자들한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뉴얼들이 좀 이렇게 규정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도 포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중앙 지침에 지역본부 활동을 좀 명시했으면 좋겠다. 중앙에서 결정된 지침만 내릴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본부에서 갖고 있는 계획들을 같이 내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업종본부로 내려가고 또는 전국 네트워크 사업장에도 다 내려갔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그 국민연금 우리 조합원들이 울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심지어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공공기관들의 조합원들이 뭐 작게는 5명, 4명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역 단위가 말초 단위가 없을 수 있지만 분해라든지 이런 단위가 있는 곳까지는 최소한의 이 지역본부 지침이 물론 우리가 지역본부에서 이렇게 주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자기 조직에서 자기 지부 또는 자기 노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지침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포함돼서 이렇게 내려주면 그 지역본부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 체계도 마찬가지. 보고 체계에도 말초 단위에서 전국 네트워크 사업장 중앙으로 올리는 보고에 반드시 지역본부 활동을 뭘 했는지, 지역본부 활동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도, 이거는 뭐 네트워크 사업장들이 좀 이런 것들을 결의해서 포함시켜서 보고하도록 하고, 그것을 네트워크 사업장 중앙에서 모아서 노조 중앙으로 보고하게 하는, 또는 업종본부로 보고하게 하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야 유기적인 이 조직이라는 시줄과 날줄이 좀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어제 여기 와서 제가 이제 들으면서 첨언으로 좀 자료에는 없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종본부를 강화한다, 막연하게 이렇게 오늘 발표했는데 저는 좀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과도한 업종본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업종본부에 대한 기준도 좀 정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앙정부와 분명한 교섭단위, 중앙정부교섭, 대정부교섭의 필요성이 있는 것, 또는 사용자단체, 전국 단위의 사용자단체가 있을 경우,
그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업종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는 사실상 협의회 수준으로 해도 되거든요. 굳이 업종 공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너무 조직의 과잉이나 조직 과잉으로 갈 수 있다라는 좀 고민이 있고 그것이 오히려 지역의 어떤 운동을 약화시키는 역할, 과정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업종 공부의 기준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회의 체계에 대한 겁니다. 옛날에 3만 명 조직하고 지금도 있는 3만 명 조직들하고 2만 명, 3만 명 조직하고 우리 20만 조직하고 회의 체계 똑같아요. 이 굉장히 저는 이제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중집 회의를 놓고 이제 성원이 너무 많아서 이게 좀 조정하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좀 더 고민해 보면 오히려 중집 성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중집은 그대로 놔두되 중집 안에 소위를 오히려 둬서 좀 이 조직이 강화될수록 저는 앞으로 발생할 문제가 조직이 강화될수록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 관계들이 위로 굉장히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올 겁니다. 앞으로. 지금 공공연구노조와 어제 해보자 문제 이런 것도 하나의 그 갈등 문제라고 보면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대의원대회까지 올라오는 시간이 불과 중집에서 다루지도 제대로 못했어요. 한 달도 안 되고 올라와 버렸단 말이죠. 이런 구조는 굉장히 이게 소모적인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치적으로 걸러내고 또는 타협할 수 있는 이런 회의 구조가 마련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지 회의를 좀 소위를 두든가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단위를 몇 단계를 더 두고 중집을 하고 또 대의원대회도 그렇습니다. 대의원대회는 정말 이게 중요한 회의단이잖아요. 최고 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결정되거나 잘못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결정해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돼서 올라와야 된다. 오늘 우리 정책대대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공공운수노조의 미래를 얘기하는데 지금 어제 왔던 분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하죠. 미래가 3분의 1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런 중요한 논의들은 오히려 사전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속노조의 기업 노조들도 자동차나 기아차 노조 대의원대회를 보름씩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외국 가도 산별 노조들 일주일, 2주일씩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대의원대회 기간을 잡고 앞에 각 부분별 토론과 또는 그 소업종상별 업종 본부들의 회의와 논의를 앞쪽에다 배치를 하고 토론들을 앞쪽에 배치를 하고 최종 결정하는 본대회는 마지막 날 집중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좀 회의 구조를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혁신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공공운수노조가 자랑스럽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반영돼서 좀 더 실제로 혁신하는 그런 우리 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4억원 요청을 좀 이런데 갈수록 시간이 길어져가지고요. 그렇다고 뭐 하실 말씀 하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참고해서 정인호 소장님 토론하겠습니다. 저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이쪽 보고 얘기를 못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교육공무집본부 정인영입니다. 공공운수 노조의 미래 조직 발전 방향인데요. 방향에 대한 사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공공운수 노조 그리고 공공운수 노조의 바라는 그리고 앞으로 갔으면 하는 방향에 대해서 안건으로 발제된 내용에 대해서 카테고리별로 간략히 좀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노조의 방향입니다. 공공기관, 교육기관, 운수, 사회서비스 등 공적인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대표 노조로서 이미 명실상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21만 조합원의 최대 조직일 뿐만 아니라 그간의 투쟁의 성과들로만 보아도 우리 노조는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 선봉이 되어 왔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조직되고 연대하여 함께 투쟁하는 모범적인 사례들을 의료연대본부, 한국가스공사지부 등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기본권 쟁취, 완전한 비정규직 철폐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을 주요 투쟁 방향으로 잡는 것은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조직 확대와 조직 강화 그리고 체계 구축입니다. 조직이 확대되는 만큼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와 함께 제시되는 조직적, 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제로 제시된 사무처 운영의 효율적 개편, 그 이전에 사무처 혹은 활동가들의 활동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 진단과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 활동가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노동조합의 전망이 필요합니다. 또 업종 공부 강화의 과제로 제시된 정책 조직 활동 지원과 함께 타산별의 복수노조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 지원도 필요합니다. 많은 조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부문의 미조직 노동자들, 특히 간접고용, 기간제,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방안도 필요합니다. 노조의 전략조직 기금 운용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고 업종본부, 지부들의 조직화 사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확대된 조직에 맞게 시적절한 신규 조합원 교육은 물론 교육센터 홈에서 진행되고 있는 간부 교육을 내실 있게 하려면 무엇보다 교육센터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 안에서부터 간부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그에 대한 의지와 결의를 보여주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대의원 동지들의 솔선수범의 자세도 필요하겠습니다. 교육센터 운영의 측면에서 운영위원 내실화 그리고 집행력 보강이라는 계획이 실현되려면 센터의 독립적 재정 운영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도를 넘긴 교육센터 오미기에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기도 하지만 중장기 교육 계획들도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조합원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머물지 않고 가족과 시민 대상의 교육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교육 체계 마련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공운수 노조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데요. 전국 각 지역의 공공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별교섭입니다. 전국교육공무본부는 전국의 시도별 교육청과 교육부를 대상으로 각 지역별 교섭을 해오다가 2017년부터 교육부와 그리고 15개 시도교육청 그리고 작년에는 교육부를 제외한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집단교섭에 대한 단점과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제를 하나로 묶고 공동대응, 공동투쟁으로 훨씬 더 큰 틀의 교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공정임금제 실현이라는 주요 의제로 집단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직종별 요구들을 모두 중앙으로 가져올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지역 교섭과 중앙 교섭을 병행하고 이로 인한 투쟁 계획과 자칫 흩어질 수 있는 요구들을 중앙에서 묶어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단협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정책적 지원을 보강하고자 하는 노조의 계획이 실행된다면 집단 교섭을 하고 있는 저희 본부의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사회 공공성 강화입니다. 우리 노조의 핵심 슬로건인 사회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비단 공공기관 중심의 공공성 강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된 개념의 공공성 강화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가 공공성 강화의 주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지난 겨울 자벌도 투쟁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공공운수 노조가 변화된 세상을 만드는 선도주자로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 영역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려면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그 상을 노조와 그리고 비정규직 단위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이 존중되는 교육의 공공성, 이것을 비단 전교조의 영역으로만 위임할 게 아니라 우리 노조의 주요한 방향으로 또 설정해야 합니다. 노동 존중이 뿌리로 내려져서 탄탄한 공공성 강화의 기반이 되도록 하려면 노동인권 교육 등이 학교와 또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였던 지역운동과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깊은 고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고민해 봐야 할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올해로 전국교육공무집본부는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조직하고 또 투쟁하고 조직하고 교섭하고 투쟁하고 또 투쟁하고 교섭하며 10년을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의 중심으로 그리고 여성운동, 민주노조 운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편으로 그렇게 달려오면서 놓쳤던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는 시기가 됐고 새로운 세대들과 그리고 새로운 시기에 맞는 본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노조의 전폭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저희 본부가 한 걸음 떼던 시기에 공공운수 노조 조합원이 되었고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적극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정규직 단위들의 힘을 얻고 또 공동투쟁을 만들어가는 비정규 단위들의 또 힘을 얻었습니다. 교육공무집본부의 쉼없는 달리기가 또 우리 노조 안에서 활력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공공운수 노조 미래 전략의 핵심은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이들과 또 그것을 실천해내고 행동으로 옮겨낼 조합원과 간부들이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작년에 우리 노조에서 만든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운수 노조, 그 마지막 멘트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에게 힘이 되는 생각보다 강한 힘, 공공운수 노조가 있습니다. 당신 편을 만드세요.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저희 교육공무집본부에게 공공운수 노조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공공부문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자신있게 말합니다. 공공부문 그리고 운수부문의 대표노조 공공운수노조를 당신 편으로 만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패널 토론인데요. 마지막 우리 구슬아 동지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서 다른 패널분들께서 얘기해 주신 문제가 제가 준비한 토론문에도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서로 이렇게 조금씩 관점이 다르더라도 공공운수노조의 미래와 관련해서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토론 자리에 토론자로 앉는 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고 또 부적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어떤 관점에서 오늘 토론에 임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 지부는 2017년 12월 말에 설립을 했고요. 이미 설립 총회 시점에 공공운수 노조 가입을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에 가입 절차가 완료됐고요. 좀 제가 대의원대에 와서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대학원생 노동조합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걸 주장하는 곳이냐. 저희는 대학원생 신분으로 이제 학위 과정을 밟으면서 등록금이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대학원생들이 학교 내에서 뭐 행정조교나 연구조교, 교육조교, 그리고 이공계 랩의 학생연구원, 학회 간사 등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아직 노동권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노동자성 인정받지 못해서 뭐 조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당 한 5,000원 선에 해당하는 돈을 장학금으로 받으면서 일을 하고 또 학회 간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봉 30만 원에서 연봉 1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으면서 월급이 아니라 연봉입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일하는 대학원생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저희가 생산하는 지식이 이 사회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연구 행위라는 것의 노동성을 좀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저희 대학원생 노동조합 지부는 그동안 한국사회 노동 담론의 지형에서 회자되어 온 적이 없는 그런 노동을 의제로 다루고자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만학도 분들도 계시지만 조합원 중 다수가 20대 후반에서 30대인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공공운수 노조 내에서도 좀 굉장히 특수한 성격을 가진 조직임을 인정하고 이제 그러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이제 공공운수 노조의 미래라는 토론 주제를 듣고 좀 고민을 하다 보니 지금 대학원생 노동조합 지부의 미래도 저는 걱정인데 공공운수 노조의 미래를 물어보셔서 매우 큰일이 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쭉 적다 보니까 이제 결국 여기에 써있는 모든 얘기가 노조에 대한 것이 동시에 또 저희 지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앞에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생략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제가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은 만약에 현재 공공운수 노조의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제 그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조직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리고 조직 규모가 큰 거는 사실 문제가 아닌데 산하에 매우 다양한 직군들이 소속이 되어 있죠. 심지어 대학원생 같은 애들도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조직 차원에서 어떤 핵심 의제를 설정해도 그 의제의 어떤 의의나 중요성이 모든 산하 조직에 비슷한 정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여기서 일하시는 상근 활동가 분들이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일도 많고 이제 그렇게 피로가 누적이 되다 보면은 어떤 새로운 거를 계속 고민하기보다 당장에 처리해야 될 일들을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써놓은 게 저는 사실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회 노동 조건이 점차 열악해지고 있는 것은 모든 노동자들한테 공통적인 문제일 것이며 동시에 노동 형태 및 내용이 이제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는 경향이 지속된다라는 것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은 공공운수 노조가 다뤄야 할 노동 의제 역시 앞으로 굉장히 다양해질 것이며 실태 파악 수준부터 새로운 관점과 전략을 좀 근본적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 노동자를 위한 공공운수 노조라는 슬로건이 한 번 나왔는데 이제 그 전체 노동자를 위한 노조를 표방한다면 아직은 한국 사회가 노동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모든 종류의 노동을 공공운수 노조가 선제적으로 의제화해야 되는 일종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문제는 제가 여기 와서도 굉장히 노조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두 번째를 생각해본 거는 이제 현재 공공운수 노조의 미래 전망을 밝게 하는 요소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인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제가 앞에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로 꼽은 것과 전망을 밝게 하는 요소로 꼽은 것이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노조 산하에 이제 다양한 직군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그러한 직종의 다양성이 사실은 이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것이어서 이제 난점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직종이 공공 영역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회적인 중요성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필요한 이유 등을 대중하게 설득함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 조합원의 비율이 높은 편도 이제 난점이자 장점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직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노조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이렇게 장점이자 난점인 어떤 요소들을 어떻게 목표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건 그 직종 전체, 그 공공운수 노조라는 이름 아래 모인 모든 다양한 직종들 전체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동시에
각각의 직종들이 가지는 어떤 독특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파악하고 분류하고 계열화하는 이건 일종의 이제 연구 작업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예를 들면은 어떤 고정적인 사업장에 속해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게 그간의 일반적인 노동이 지니는 사항이었어요. 근데 한편 이제 직업적으로 불가피한 특성상 그런 사업장을 가질 수 없는 노동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대학 내에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책을 쓰거나 이런 일들인데 저는 제 사업장을 가지지 않거든요. 기껏해야 우리 집 정도 제 사업장이 될 텐데 이제 저 같은 노동자들은 이제 제 자신을 정규직화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것을 목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직업 특성상 이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더라도 그 와중에서 보장받아야 될 노동자의 권리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걸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의제를 던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아마도 공공운수 노조 내에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도 좀 비슷한 어떤 처지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써놓은 것은 뭐 사람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저희도 항상 집회가 있어서 이제 저희 지부 소속 조합원분들을 상대로 좀 조직을 하다 보면 되게 집회가 의무인데 내가 가야 하는 게 마땅히 의무인데 좀 나는 집회 가면 영 어색하고 그날 시간도 없어서 못 가서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조합원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런 조합 일정을 의무나 어떤 성가신 일로만 인식하지 않도록 좀 조합원분들이 자신의 흥미나 관심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할 만한 기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공운수노조에서 뭐 청년조합원 조직을 고민을 하신다면 사실 앞서 얘기한 청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나이가 34인데 저를 청년으로 구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를 보면. 근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요새 20대나 30대 초반에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잘 모르고 저는 제 스스로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네. 우리가 이제 청년이라고 거듭해서 말하는 어떤 존재들이라는 게 그리고 그런 청년이라는 번박한 이름으로서만 그 존재들을 바라본다면 사실 어떤 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청년으로 구별하는 그분들끼리 서로를 동질하다고 여길까도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공무직본부에 계시는 청년분들, 20대나 뭐 30대 이런 분들, 예, 이제 그분들이랑 저랑 나이대는 비슷하지만 과연 서로가 이 노동이라는 의제 안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과연 청년이라는 어떤 큰 틀 안에서만 이 지금의 20, 30대에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까라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도 저는 계속해서 청년 사업을 개발하며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노동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젊은 세대 일반을 이해하시고자 할 때 절대 우리가 공공운수 노조에서 노조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젊은이들을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되겠지요. 이미 여기에 가입해 있는 20대, 30대들은 평범하신 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는 한 번도 우리가 조직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청년이 무엇인지 엄밀하게 정의해 본 적이 없고 또 한 번도 그런 청년들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다는 가정을 먼저 하고 청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관한 얘기도 앞에서 나왔는데 이제 특히 총선 대비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은 필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잘 모르니까 제가 아직 제 노조를 처음 해보거든요. 잘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몇 가지 상상을 드려보자면 일단 출범 초기의 조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부로서 노조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 이런 사업을 하면은 노조의 큰 틀에서 정해놓은 어떤 경계를 넘어가 버리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감도 없고, 뭐 기자회견은 어떻게 하는지, 뭐 국회 토론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요령들에 대해서 좀 온갖 것이 전반적으로 감이 없는 상태일 겁니다. 저희 조직 같은 경우는 학생회장 출신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 경험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아예 출범 초기의 조직에 각 지역이나 조직별 담당자,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되게 밀착형 멘토 같은 거를 배치하여 자립 역량이 생길 때까지는 좀 전담 마크 해주는 그런 것이 가능할까라는 상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공공운수 그리고 조금 그 새끼를 죽였어야 했는데 같은 SNS 기반의 영상물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제가 주변에 노조에 관심 없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영상에 대한 어떤 전략 없이는 좀 홍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이제 기존의 의사소통 방식, 뭐 소책자, 성명서, 현장, 선전전들도 하면서 이 영상 기반의 선전도 조금 모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그리고 이게 3번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야 될 일이 지금 되게 많고 과제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일도 바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추진하고 수행하고 이런 것들에 급해질 것 같은데, 어느 한편에서는 지금 노조의 주요 의제를 좀 근본적인 수준부터 한번 고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연구 저작물들을 생산하는 게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얘기되지 않는 부분들을 먼저 공공운수 노조가 선제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뭐 유관 단체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국 사회 일반에 대해서도 그렇고 노조의 실력과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경험적인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미 투쟁 경험 안에 충분히 갖고 계시니까 저작물로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잘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몇 가지 상상을 적어놓고 보니, 또 결국은 공공운수 노조가 활동가 분들도 좀 더 많이 늘어나시고 또 그 활동가 분들의 어떤 처우 같은 것들도 지금 어떠신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다 대의를 위해서 어려운 와중에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처우도 많이 좋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정 안 달고요. 당초에 오늘 진행하고자 했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이 정확하게 쟁점을 부각시킨 우리 이장호 본부장님이신데, 오늘 좀 늦은 시간에 시작하기도 했고, 사실은 뭐 집행부에서 준비한 본 토론문 발제문을 포함해서 나오신 분들이 공공운수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라는 각오로 분량은 작지만 거의 뭐 토론 발제문 수준의 자기 의견들과 비전들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패널로 참석하셨던 분들 이번엔 진짜 시간 없어하셔야 됩니다. 1분 이내로. 근데 제가 양해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처음 발치한 시철동지는 방침 지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셨고, 우리 또 정의용 소장님은 정해놓은 얘기만 제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2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정리하는 발언을 조책기 시장님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연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철동지. 30초 안에 보내겠습니다. 저는 조합원이 되기 어려운 노동자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 조합원, 우리 노조가 어떻게 잘 될 것이냐 가장 되게 중요한데, 지금쯤에는 조합원이 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그게 조직의 미래에도 중요하고, 우리 사회 방향을 바꾸는 투쟁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도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뭐 앞에서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도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굉장히 충격에 휩싸였었는데, 저는 우리 공공운수 노조 전 조직적으로 그리고
모든 노동조합 단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본격화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제가 발제한 것 중에 좀 더 첨언하면 중집의 소위를 만들자고 한 거는 중집 성원들이 중집에 참여해서 자기 조직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최소한 중집 성원들은 우리 조직 전체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을 만들어가자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첨언드리고, 공공부문의 지역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 조직하려고 하면 사회적 연대가 필연적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콜택시 노동자를 조직해서 단협을 맺으려면 장애인 단체들,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 장애인 또 중개 단체들 다 만나야 돼요.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바로 지역 정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 뭐 이런 거 하려고 해도 지역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상 토대를 만들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 얘기하실 때 쭉 얘기했잖아요. 제가 느낀 거는 뭐였냐면, 내가 노동조합 들어오기 전에 노동조합 간부들하고 대화했던 내용 비슷하다. 30년 전인데 그때 간부들이 얘기하면 내가 꼭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노총 하는 게 뭐냐, 데모나 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진짜 비판하고 그래 술 마시면서 얘기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심화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 민주노총이 굉장히 커졌다 이미 사회적으로, 이런 생각도 좀 한편 들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저는 결국은 인적 혁신이 최고죠. 현대 자동차 구조조정 저지투쟁했던 96년도에 김광식 위원장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31살이었습니다. 영웅이었거든요, 그때는. 왜 31살짜리가 위원장이냐면 나이 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열심히 투쟁하고 우리가 받쳐줄 테니까 열심히 투쟁하고 감옥 가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감옥 가겠다 하는 사람 위원장 세웠던 거거든요. 하여튼 뭐 인적 쇄신이 혁신의 가장 기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청년 동지들의 교육과 참여를 통해서 우리도 쇄신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공부문의 대표노조 그리고 모든 노동자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대표노조라고 이야기하면서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공공운수노조에 들어왔을 때 저희 조합원들이 왜 우리는 공공노조가 아니고 운수노조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공공부문이라는 단어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우리 운수부문 중에서도 저희 교육공무집본부와 특히 화물연대본부의 그 끈끈한 연대로 지금은 우리 조합원들이 우린 역시 운수노조 최고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은 아주 끈끈한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부문 대표 노조의 공공기관, 그리고 교육기관, 그리고 운수, 또 사회서비스 모든 영역들을 대표한다는 그런 인식들을 앞으로 더 쭉 담아갔으면 좋겠고요. 교육공무집본부도 16개 지부 그리고 80여 개가 넘는 직종들로 구성된 본부입니다. 그래서 공공운수 노조가 이 중앙이 갖고 있는 그거를 저희 다 알 수는 없지만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상당히 크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조가 고민하는 미래 전략이 결국 저희 본부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조직 발전 방향이 아닐까 싶고요. 노조가 잘 세우는 미래 전략에 잘 따라가는 교육공무집본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노동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조직도 이것은 노동조합이 다뤄야 할 문제다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공공운수 노조가 먼저 선제적으로 다뤄야만 한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청년 문제 역시 청년이라는 어떤 기계적인 세대의 구분을 넘어서서 그 안에 복잡성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청년 사업을 해야 한다라는 강박이 현재 모든 정당과 사회운동단체 등이 공통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년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청년으로 호명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좀 느끼는 피로감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청년이란 무엇인가, 청년의 자리는 어디인가를 정밀하게 좀 개념화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제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는 별로 익숙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젊은이들이 스스로를 대의할 수 있게끔 하려면 조직 차원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이며 청년 조합원들과 생활 반경을 공유하는 각 산하 조직 내에서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의 문화가 일상화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공공운수 노조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물질적이거나 이제 비물질적인 어떤 자산들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듯 합니다. 여기 계시는 활동가분들께서 행복하게 활동하시는 모습 보여주셔야 이 다음에 올 사람들도 그 길을 가겠다는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발제에서부터 토론을 준비하시고 열심히 토론에 임해주신 첫 번째 패널 모두 고맙다는 말씀에 인사를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